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카카오 주가가 모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추세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8조를 돌파했고 또 영업이익도 이제 5천억을 넘어섰다는 그런 보도들과 이제 동시에 강세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기술적으로도 아마 잠시 후에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강세 전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이제 거래량이 현재 시간이 1시 7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876만 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뭐 1000만 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그 대량 거래의 의미.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2024년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로 돌파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 그 전략과 함께 목표치를 이제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될지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가 아니라 연봉 차트가 되어 있고요. 2015년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봉 차트와 함께 아래 수치는 이제 그 영업이익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2018년도에 그 729억에서 2019년도에 이제 2070억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이제 퀀텀 점프를 하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작게 보이지만 실제 저가와 이제 그 다음에 그 2019년도 고가를 감안하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4,560억, 그리고 2021년도에 5,950억. 실제로 이제 그 영업이익 증가율 4,500억에서 5,900억, 영업이익 증가율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그 성장주 쪽으로 이제 버블들을 이제 만들어놨죠. 저는 이제 2021년도 그 버블이 역사상 최대 이제 버블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는데,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2021년도면 사실 그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영끌과 함께 사실 그 앞으로 제가 보기에 최소한 10년 내에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어떤 그 사상 최대의 버블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5,800억, 그러니까 2021년도에 5,950억에서 그 다음에 이제 5,800억이면 영업이익이 이제 많이 준 건 아닌데 주가는 이제 17만 원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5,800억인데도 5만 원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그 주가와 어떤 혹은 이제 실적과의 상관계가 좀 왜곡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첨언을 해드린다면 실제 어떤 우리가 주가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 자기 펀더멘탈보다는 버블과 혹은 역버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강연에서 주로 이제 강조한 부분이, 실제 우리가 이제 그 펀더멘탈, 실제 어떤 그 가격이 10이라면 10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면 실제 펀더멘탈은 한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6에서 7 정도는 버블과 역버블에 의해서 뭐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 이제 플러스 이제 그 탐욕이라는 그런 감정, 올라갈 때는 그러면서 이제 버블을 만들게 되죠. 또 빠질 때는 이제 공포라는 그런 감정이 기입되면서 또 역버블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그 영업이 5,019억, 작년도 영업 5,019억, 4분기에 나름대로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 가능성을 이제 높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를 전망하는 그런 그 증권사 보고서를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15만 원 혹은 최대 한 1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1조 원을 실제로 찍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 17만 원, 역사 최고점이죠. 17만 3천 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잠시 후에 최근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10개 보고서를 이제 보니까는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 7천억대를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뭐 나름은 좀 타당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한 7천억 정도를 찍는다면 한 10만 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카카오 주가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론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그 1파동 같은 경우는 37,000원 혹은 이제 38,000원대에서부터 출발했죠. 1파동의 꼭지점이 전에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5만 원이라고 제시했는데
다시 수정을 해서 6만 1,000원으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만 8천원에서 6만 1,000원 올라가니까 대략 한 6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1파동 고점에서 지금 이제 2파동 조정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5만 1,000원대 정도, 한 5만 2천원 정도까지 기준점 잡으면은 5만 2천원에서 60%를 조개해 보니까 3파동의 고점은 대략 한 8만 3천원 나옵니다. 물론 그 3파동의 꼭지점이 7만원대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면 팔아야 돼 있고, 또 8만원, 8만 3천원 넘어서 9만원대에서 또 고점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참고 정도. 그러니까 3파동의 이제 목표치는 1파동의 어떤 그 상승 비율과 동일시한다면 대략 8만 3천원 정도를 잡아보고 싶다. 고무적인 것은 전에는 우리가 3파동의 고점을 7만원을 제시했는데요. 파동은 1파동의 고점을 수정을 하면서 3파동의 고점을 대략 한 8만 3천원 정도. 자, 그리고 5파동 같은 경우는 10만원 넘어서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여하튼 간에 자, 올해 같은 경우가 예상 영업이 7천억 혹은 7천억을 넘어간다면 10만원까지도 좀 우리가 10만원까지도 열어놓고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파동 같은 경우는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파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악재가 지배합니다. 악재가 많이 지배했죠. 실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5만원까지 5만원, 6만원까지 오르는 동안에 악재가 이제 많이 지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 2파동 이후에 이제 3파동이 전개가 되면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 호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3파동은 이제 악재와 호재가 이제 교차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재밌는 것은 이제 그 3파동 이후 조정 4파동이 나온 다음에 다시 또 5파동이 전개가 되면 철저하게 악재는 온데간데 없고 철저하게 이제 호재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시세에 취해버리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5파동 이제 끝자락 부분에서 대중들이 어떤 그 탐욕, 욕심을 넘어서 탐욕과 함께 대중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그 매수의 극점이라고 하죠. 바잉 클라이막스와 함께 대상투를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제 5파동을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고 뭐 3파동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3파동의 고점이 뭐 아주 짧게는 한 7만원 정도에서 뭐 8만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이제 검정색 막대기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거래량입니다. 오늘 뭐 대략적으로 이제 1,000만 주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 3파동 돌파를 위한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자, 그 부분은 이제 또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오늘 그 장 초반 이제 뉴시스 기사가 되겠는데, 카카오 지난해 연매출 8조 원 돌파에 10%대 강세다.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2023년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9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하죠. 물론 이제 그 카카오와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이제 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20%대 15%에서 20% 사이라고 봐야 되겠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한 6%대 7%대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비즈니스 구성 자체가 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14% 늘어나서 8조 1,058억.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1% 감소한, 작년부터 2022년보다 당연히 감소했죠. 5,019억. 여하튼 간에 대략적으로 이제 증권사 최근 보고서를 보면 5천억이 안 된다는 보고서도 많았어요. 5천억 돌파했다는 것은 그게 이제 오늘 주가 상승의 어떤 커다란 뭐 동력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5천억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분기 매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이제 10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뭐 서프라이즈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컨센서스를 모두 이제 4분기와 연간 컨센서스가 모두 예상치를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저효과도 영업 기저효과도 좀 있었고, 자, 맨 아래 단락 보시면 카카오톡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용자 경험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 및 커머스 등 카카오의 핵심 비즈니스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잠시 보도록 하지만 지금 카카오의 지금 이제 수익 모델이 지금 메타, 옛날에 그 페이스북이죠. 그 저커버그가 이제 오너로 있는 이제 페이스북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상호가 메타로 바뀌었는데, 메타의 어떤 그 사업 모델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지난 그 1월 10일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증거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수치로 표현한 것은
2024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흥국증권이 7,370억이고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5,730억, 좀 낮게 잡았네요. 그다음에 KB증권이 7,200억, SK증권이 6,800억, 교보증권도 이제 5,000억대로 5,800억, 메리츠증권이 7,000억, 대신증권이 6,200억, 유진투자증권이 5,100억, 키움증권이 7,700억, 흥국증권이 이제 동일하고, 삼성증권이 6,200억인데 하여튼 7,000억대 이상의 지금 4개 증권사, 5개 증권사가 이제 7,000억대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의 어떤 그 스토리를 봐서는 뭐 그 부분도 이제 그 끝 부분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여하튼간에 뭐 7천억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천억대 혹은 이제 5천억대 혹은 이제 6천억대 초반을 전망한 증권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2023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대략적으로 4천억대 한 중초반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23년도 영업이익이 5천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5천억대는 이제 뭐 5천억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6천억대 중후반에서 7천억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럭셔리 프리미엄 슈퍼앱, 이거는 이제 그 커머스 부분이 럭셔리 브랜드에서 이제 그 강점을 갖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이거 뭐 경영 쇄신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 지금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광고 부분이 조금 미약했는데 광고 전력을 이제 그 재정비하면서 광고 부분이 또 실적 회복 수가 있고, 물론 이제 톡비즈가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 논리가 뭐냐면 AI에 계속해서 막대한 어떤 투자를 했는데 AI 투자 비용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그 부분이 올해 실적 개선에, 매출이든 특히 이제 영업 이익 개선에 커다란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거 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메타 모델 따라갈 카카오 24년,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더 부가가치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최고로 제시한 데가 이제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이 지금 7,778억. 그 최저로 전망한 데가 유진투자증권이 5,130억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런데 5천억대를 얘기한 데는 2023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다 4천억대 초중반으로 전망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오늘 그 발표가 됐다시피 2023년도 영업이익이 5,019억, 5천억을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게는 한 1,000억대 정도는 다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1월 30일이 마지막 보고서가 되겠는데, 흥국증권 마지막 보고서가 되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내일서부터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예상 영업이 이제 많이 높아집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8천억대도 충분히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2년 7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 맨 위가 이제 주봉 차트가 되겠고, 그 아래가 이제 외국인 수급. 외국인 수급이고, 맨 아래가 이제 기관 수급입니다. 지난 작년 10월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먼저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뭐 한 2주 정도, 뭐 1주에서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외국인도 같이 동시에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최근에 지금 이제 주봉이니까 4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주춤을 했고, 그다음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시 21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60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대략 한 49만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급격하게 호전이 되고 있다. 지금 철저하게 수급 논리에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다음에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작년 7월 26일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제가 이제 그 파동을 말씀드린다면, 최저점이죠. 자, 작년 10월 27일 날에 이제 장중 최저점이 37,300원까지 빠졌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38,000원 정도라고, 38,000원을 이제 출발점으로 놓고 봤을 때 1파동이 61,000원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60% 올라갔어요. 자, 조정 이후에 대략 한 51,000원대 정도, 51,000원대 정도를 2파동의 끝자락으로 봤을 때 51,000원서부터 60% 정도를 적용하니까, 앞서 이제 파동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상승 충격 3파동의 목표 지점 83,000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좌상단을 먼저 보시면 이제 구조조정 성과가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구조조정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톡비즈가 역시 그 실적을 이제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광고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했는데 광고 부분도 이제 실적 회복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 같은 과거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 같은 이제 수익 모델을 지향한다는 이제 그런 보고서도 있는데 AI를 통해서 이제 그 AI를 통해서 실제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되고 부가가치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AI 투자 비용이 정점을 통과하는 것도 이익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영업이익이 7천억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차트 중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수평으로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도 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돌파 갭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찌 보면 이때가 상승 충격 3파동의 출발점으로 이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받지만 그 갭 안에서 주가가 지지를 하고 있죠. 그 제가 굉장히 특히 이제 60일동 평선인데 60일동 평선이 지지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제가 오늘 이제 뭐 거래량 속도로 와서 이제 1000만 주를 넘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대량으로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 카카오로 갖고 계신 분들은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장중 61,900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52,000원까지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주가가 오르니까 너무나도 팔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 엄청나게 지금 매도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은 또 그 물량 다 사고 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내일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일 만약에 계속해서 플러스권 유지를 해준다. 내일도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1파동과 5파동에서는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3파동의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3파동이.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악재가 지배하면서 호재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3파동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내일 이후 좀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늘은 주가의 그 결정적인 변곡점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기 때문에 기다리던 그러니까 팔 세력들은 다 파는 거예요. 살 사람들은 다 사고 살 세력들은 다 사고 팔 세력들은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싸움이 매도와 매수의 세력 간의 그 대접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내일 이후부터 나올 겁니다.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깔끔하게 얇게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상승 충격 3파동의 출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소액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진입장 비율을 낮추고자 원래 3개월 단위는 없었는데 3개월에 150만 원 그것도 이제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정보 제공 내용은 다음 것 같고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문자를 이제 저희 주력주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죠. 밸류업 관련주 혹은 저 PBR 관련주에서 나름대로 뭐 소신을 갖는 종목들이 있어요. 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종목을 보내드리고 저희가 제시하는 종목 중심으로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제시한다면 아마 최적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